이 정도면 괜찮은 선택이죠? 조건만 보면 불안할 이유가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의 만남 끝에 조촐하게 식을 올렸습니다. 지인 몇 명만 부른 작은 스몰 웨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 집으로 그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10년 살아온 이 집이 이제 우리 집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옷가방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양말을 색깔별로 나누고 속옷까지 각을 잡아 접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간 확보도 되고 더 오래 가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 숨이 막혔습니다. 나이도 2살 차이였고 생활 수준도 비슷했고 성격도 급하지 않은 적당히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가진 외적 조건을 좋아했고 저와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서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타이밍에 그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 이혼 후 8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처음 1년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사는 리듬이 생겼습니다.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7시 20분에 집을 나섰습니다. 저녁 6시면 퇴근하면서 마트에 들러 필요한 것만 샀습니다. 주말에는 빨래와 청소를 했고 가끔 영화를 봤습니다. 편했습니다. 누구에게 설명할 필요도 눈치 볼 일도 없었습니다. 그 편안함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카트를 멈췄습니다. 두부 한 모, 계란 한 판, 우유 한 팩, 포장된 반찬 몇 개. 항상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양도 항상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냉기와 어둠 속에 텅 빈 공간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외로움과 불안감이 확 밀려왔습니다. 그때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는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소개시켜줄 사람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저는 주저했지만 곧 물었습니다. 어떤 분인데? 나이는 언니랑 비슷하고 공무원이야. 사별한 지 5년 되었어. 나이, 직업, 성격.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한번 만나볼게. 첫 만남은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그는 정확히 약속 시간에 왔고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취미가 뭐세요? 독서 좋아합니다. 주말엔 뭐 하세요? 집에서 쉽니다. 질문과 대답이 정해진 것처럼 오갔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측 가능해서 안심이 됐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저도 혼자 산 지 오래됐어요. 이제는 안정적인 관계를 원합니다. 안정적인 관계, 그 단어가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저 역시 그걸 원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예측 가능한 관계. 저도 그래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약속 시간을 어기지 않았고 연락도 규칙적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괜찮으세요? 좋아요.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만난 지 1년쯤 되었을 때 그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저희 다음 단계로 가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면서 서로 부딪힌 적도 없었고 같이 살면 안정적일 것 같았습니다. 다음 단계요? 그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저는 조건이 맞는 것과 생활 방식이 맞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걸 몰랐습니다. 재혼을 결정한 날은 5월 셋째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구청 앞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그가 서류를 챙겨왔냐고 물었고 저는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혼인신고서 2장, 도장도 챙겨오셨죠? 그가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그가 펜을 꺼냈습니다.
이름, 주소,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저도 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아 잠시 멈칫했습니다. 왜요? 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손에 쥐가 나서. 저는 웃으며 대답하고 천천히 빈칸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왜 떨렸는지 저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제 제출하러 갈까요? 그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표정이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청 접수처까지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날씨 좋네요.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게요.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 맞는 말이었습니다. 햇살도 따뜻했고 바람도 시원했습니다. 구청 민원실에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3번 창구로 갔고 직원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신랑 신부 혼인 당사자 맞으시죠? 네. 우리는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접수 완료됐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니,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구청을 나오며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집으로 갈까요? 우리 집. 그 말이 아직 낯설었습니다.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을 소개해준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축하해. 고마워. 근데 언니 진짜 괜찮은 거지? 저에게서 느껴지는 게 있었던 건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이번엔 신중하게 생각했어.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했다는 게 조건을 따진 것인지 아니면 제 마음을 들여다본 것인지 이미 서류를 제출했고 이제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걸 운명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첫날, 아침 6시 30분, 그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세면대를 쓰고 나서 물기를 닦고 수건을 정확히 접어 걸었습니다. 제가 세면대를 쓰고 나왔을 때 그가 다시 들어가 물기를 한 번 더 닦았습니다. 습관이에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 싱크대에 그릇을 놓았습니다. 저는 바로 설거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불려놓았다가 퇴근 후 저녁에 한꺼번에 하는 게 편했습니다. 퇴근 후 들어왔을 때 그릇이 깨끗이 씻겨 있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했어요. 그냥 놔두면 냄새 나잖아요. 그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아, 고마워요. 저는 그의 얼굴을 외면하며 대답했습니다. 이후론 설거지가 나오면 즉각 하려 했습니다. 주말엔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제가 과일 코너에서 딸기를 집었습니다. 딸기 좋아해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가끔 먹어요. 근데 지금 제철이 아니라 비싸지 않을까요? 그가 가격표를 확인했습니다. 15,000원이네요. 다음 달에 사는 게 어때요? 저는 딸기를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요. 카트를 밀며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계획적으로 살아야죠.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냉장고를 열다가 멈칫했습니다. 반찬통마다 날짜가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유통기한 지나면 바로 버려야 해요. 그래서 날짜 적어뒀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3일 전 만든 나물도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아직 괜찮은데요. 3일 지났잖아요. 버리는 게 안전해요. 저는 반찬통을 꺼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속으로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시 후 저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볼륨을 20으로 맞췄습니다. 그가 방에서 나오더니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소리가 너무 크지 않아요? 이 정도는 되어야 소리가 들려요. 15면 충분해요. 책 보는데 방해돼요. 그가 볼륨을 낮췄습니다. 저는 드라마 대사가 잘 안 들렸지만 다시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매일 드라마 보네요. 퇴근하고 쉬는 거예요. 그 시간에 공부라도 하지. 자격증 같은 거. 자격증요? 노후 준비해야죠. 우리 나이면. 저는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요즘은 온라인 강의도 많잖아요. 제가 찾아볼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다음 날도 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또 드라마예요? 저는 TV를 껐습니다. 이제 그만 볼게요. 저는 드라마 보는 걸 완전히 그만뒀습니다. 함께 산지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작은 방으로 갈게요. 왜요? 같이 자면 되잖아요. 혼자 자는 게 익숙해서요. 5년 동안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부부잖아요. 그래도 잠은 따로 자는 게 편해요. 숙면도 중요하고요. 그가 이불을 들고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혼자 덩그러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텅 빈 옆자리가 그새 낯설었습니다. 다음 날 밤도 똑같았습니다. 오늘도 작은 방 가세요? 네, 그게 나아요. 서로 편하잖아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그가 일어나는 소리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혼자일 수 있다는 걸, 부부라는 이름만으로는 가까워질 수 없다는 걸, 함께 산지 2달째부터 저는 이제 물건을 꺼내기도 전에 그의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이걸 여기 두면 그가 치울까? 이걸 사면 비싸다고 할까? 어느 날 저녁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 집들이 오는 거 알지?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친구 집들이 가야 해요. 토요일요? 그날 청소하기로 했잖아요. 아, 그랬나요? 다음 주는 어때요? 저는 친구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미안,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아. 다음에 갈게.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혼이라 바쁘구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차 제 생활 방식을 하나씩 접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커피 마시는 시간, 주말에 늦잠 자는 습관, 마트에서 즉흥적으로 사는 것들 모두 조정했습니다. 문제가 생길 여지를 차단하니 그제서야 제 마음이 조금 평온해졌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얼굴은 긴장된 채 표정이 없었고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뒤에서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돌이켜보면 저는 늘 같은 방식으로 선택해왔습니다. 첫 결혼도 그랬습니다. 상대를 좋아했지만 그보다 먼저 확인한 건 안정성이었습니다. 직장은 안정적인가, 주거는 어디서 하는가, 남에게 보이기에 남편으로서 괜찮은가. 사랑보다 조건을 먼저 봤습니다. 첫 결혼에 종지부를 찍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다음에는 뭘 다르게 해야 실패하지 않을까? 저에게 답은 간단했습니다. 더 신중하게 좋은 조건을 고르면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1년을 만났습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않으려 했고 상대의 성격과 생활 방식을 나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제 기준으로 지금의 그는 남편으로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다시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건 그 사람의 외적 조건이었지, 저와의 맞음이 아니었다는 것. 저는 성향상 관계에서 늘 제 것을 먼저 내려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결혼 생활 때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원하면 제 계획을 미뤘습니다. 싸우는 게 싫었기 때문입니다. 이혼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을 잡을 때도 제가 먼저 양보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불편한 업무를 먼저 맡았습니다. 언니는 참 편한 사람이야. 직장 동생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편한 사람. 그게 칭찬인지 아니면 만만한 사람이라는 뜻인지. 재혼 후에도 똑같았습니다. 설거지 방식, 냉장고 정리, 주말 계획. 모두 그의 방식으로 제가 먼저 맞춰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평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한 건 갈등 회피였다는 것을. 저는 이 재혼을 선택할 때도 또다시 조건만 봤습니다. 안정적인가, 갈등이 없을 것인가, 예측 가능한가. 하지만 놓친 게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인가, 저는 어떤 방식으로 살고 싶은가, 저는 무엇을 양보할 수 있고 무엇은 양보할 수 없는가. 조건이 맞아도 생활 방식이 다르면 결국 누군가는 자신을 접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늘 제가 먼저 접는 쪽을 선택해왔습니다. 이 재혼이 또다시 실패한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6개월 전에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부족했나 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달랐던 거예요.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달랐던 것. 조건은 맞았지만 생활 방식은 달랐던 것. 혼자 된 후 첫 주말, 저는 마트에 갔습니다. 과일 코너 앞에서 딸기를 집었습니다. 가격표를 봤습니다. 15,000원. 예전 같으면 다시 내려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카트에 넣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집에 와서 딸기를 씻었습니다. 한 알을 입에 넣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제가 원하는 걸 제가 선택한 것 같아서였을까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외적 조건만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저를 존중해주고 내적으로도 맞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걸 말이죠. 설거지를 언제 하는 사람인지, 냉장고를 어떻게 쓰는 사람인지, 주말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 사람인지 같은 거요. 그런 작은 것들이 조건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혼자 사는 시간 속에서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설거지는 하고 싶을 때 하고 주말에는 계획 없이 쉽니다. 누가 보면 재혼전 혼자 살던 때와 똑같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그때는 안정을 유지하려고 혼자 살았다면 지금은 저를 알아가려고 혼자 삽니다. 언젠가 다시 누군가를 만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다른 질문을 하려 합니다. 조건이 맞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성향이 맞는가. 안정적인가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제가 저로 있을 수 있는가. 저는 이제 선택의 결과보다 선택의 기준을 먼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저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주변의 누군가의 삶과 닮아 있는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들도 함께 해주세요.